많은 사람이 이제 여순 사건만 해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 물론 여순 반란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그 반란이라고 그런 것이 그 14연대라고 하는 그 군인들이 예. 항명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 반란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사실은 그 여순 14연대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 사건을 토벌하라 예. 해가지고 보내는 명령을 이 사람들이 거부한 건데 그 거부는 사실은 항명이 아니라 이 정의로운 판단이라는 거죠. 군인의 본분에 자국민을 토벌하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얼마 전에 이 책을 한 권 내셨어요. 네. 뭐 바로 지금 이 책입니다. 예. 이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동안 한 80권 정도 책을 참 많은 책을 쓰셨어요. 예, 예. 철학자이자 고전학자신데 이 현대사를 테마로 책을 쓰신 건 좀 의외다 싶습니다. 네, 이번이 처음이죠. 예. 예. 그 현대사를 이렇게 주제로 해서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는 제 평생 사실은 서양 철학으로 출발해서 서양 언어를 많이 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려서부터 배운 한학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양 학문을 하는 것보다는 동양 고전을 먼저 익혀야겠다. 예. 근데 원래는 관심이 국학에 있었는데 우리 전통 문화가 이게 고귀한 것이다라는 의식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 우리 고전을 하려면 한문을 완전히 독파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학의 중국 철학의 전문가가 되어서 거의 뭐 40, 50년을 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걸 내가 원래 어렸을 때 그 소기의 출발이 국학을 우리 것을 해야겠다라는 자각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내가 이제는 국학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이 자료들을 섭렵하려고 보니까 일단은 내 주변에 아주 비근한 이해부터 접근해 들어가자. 그래서 현대사가 이렇게 부상이 된 거죠. 제 의식 속에.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과거에 한 방송사를 통해서 이 현대사를 다룬 10부작 다큐멘터리도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비로소 철학자로서 자격을 지닐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담 준론만 있고 사변 철학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역사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결국은 과거의 모든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의식을 벗어나서 바라볼 길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역사 속에다가 오늘의 현대사 속에다가 저의 어떤 철학적 해석의 지평을 제대로 마련했다. 그러니까는 그 모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대사적인 자각이 없이는 바른 가치관이 생겨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거기서 바른 철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황당무계한 형이상학만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현대사는 다루는데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계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현대사를 서술하다 보면 작가 개인한테도 아마 큰 여파가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념 문제까지 또 결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 전략이 처음에는 그런 소소한 사건에 구애되는 그런 탐색을 하지 않고 아주 추상적인 원리를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미지가 그런 어떠한 이런 추상적인 진리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가의 어떤 족보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철학자로서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역사학자로서 출발한 사람들보다는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책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이게 오랜 시간 우리는 이 제주 4.3 사건은 폭동으로 그리고 여순 사건은 반란으로 알아왔어요. 네네.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두 사건 모두 민중 항쟁으로 이제 규정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참 맥락을 설명하기가 복잡한 네네. 얘기긴 하지만 네네. 민중 항쟁으로 규정하신 이유를 좀 핵심적으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많은 사람이 이제 여순 사건만 해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 물론 여순 반란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반란이라고 그런 것이 그 14연대라고 하는 그 군인들이 항명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 반란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사실은 그 여순 14연대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 사건을 토벌하라 해가지고 보내는 명령을 이 사람들이 거부한 건데 그 거부는 사실은 항명이 아니라 이 정의로운 판단이라는 거죠. 군인의 본분에 자국민을 토벌하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나 그들은 일단 막 군대에서는 항명이라고 그래도 이들은 사실 스치고 지나갔어요. 항명을 했으니까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그 뒤에 일어난 것은 민중이 일어났고 그 민중은 그 당시 뭐냐면 그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그것이 해방 이후에 건준 산하 조직으로서 전국에 조직되어 있었고 이것이 탄압받았다가 이들이 일어나면서 민중 사건으로 전개가 됐고 그래서 이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인이 주축이 되어서 군경 간의 충돌이 아니라 민생이 파탄되었어요. 그때 이 군정이라고 하는 미군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전혀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 민생이 너무 도탄에 빠져서 이들이 결국은 항쟁의 형태로 의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 충분한 조사라든가 이해가 없이 무조건 학살 형태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민중 항쟁이라고 불러 마땅하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세월이 꽤 흘렀고요. 또 이 세상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 4.3과 여순 사건을 민중 항쟁이라고 규정하면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이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말들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들의 부모가 일제에 타협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방 이후에 그 군인들 입장에서 봐도 너희들은 친일파 부스러기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사태를 진압했어야만 하고 그러면 같은 동네 사람들이라도 한 사람은 당했고 한 사람은 진압했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이런 사태를 가지고 그 잘잘못을 가리거나 그 후손들에게 어떠한 이익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조차도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우리는 따스한 마음으로 보다듬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역사를 본질적으로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제기되는 문제지 그런 어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거를 가리자는 노력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모든 사람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제 소기하는 바죠.
그렇군요. 예. 두 사건 합쳐가지고 모두 4만 명이 당시에 목숨을 잃었어요.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드실 때 보면 네. 좀 이 책 디자인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이렇게 예. 회색이 이게 정말 이거 모든 것이 죽은 예. 색깔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 상당히 샤프하게 파악을 해주셨는데 예. 정말 이 제목을 정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몰랐다. 이 제목이 정말 아무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모든 사람이 동의하거든요. 예.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너무 몰랐습니다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호소하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상규명이라든가 이제 피해자 회원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여순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아직 더딘데요. 네. 왜 두 사건 사이에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 제주 4.3이라고 하는 건 제주도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우선 예. 지역적으로 고립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주도 사태는 사실은 우리가 몰랐어요. 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제주도 사태를 완전히 이거는 언론을 밀폐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알려지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다가 오히려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리고 이거를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자는 노력이 극명하게 펼쳐질 수 있었는데 예. 사실은 제주 4.3과 여순 사건이란 건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인데 제주 4.3에서 야기된 문제가 우리 역사에서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거는 여순 문제예요. 여순 그 민주항쟁에서부터. 근데 이거는 이승만 정권이 철저하게 우익 파쇼 정권을 만드는데 활용을 해가지고 예. 끊임없이 여기다가 그 죄책감을 주고 끊임없이 연좌제를 통해서 이걸 탄압해 왔기 때문에 이 여순 문제는 그 5.18에 이르기까지 그게 한 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화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극심한 국가 폭력, 국가 체제에 대한 공포감이 내면화됐고 예. 그리고 여순 사건이라는 건 하나의 이것이 단순한 무슨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항거가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사실은 냉전 질서가 고착되는 이 미소 냉전 체제가 고착되는 원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 이거를 국내적인 시각에서만 보는데 사실은 이거는 세계사적 사건이고 여기에는 소련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 이승만 정권의 모든 문제가 결부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이것은 이렇게 제대로 알려져서 해소되기보다는 항상 이거를 억압하면서 그 에너지를 빨아먹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대로 두기를 원했던 거죠. 예,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제주 4.3하고 여순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 아니고 네.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라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두 사건은 사실 잉태한 게 역사적 그 지역의 역사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해방 공간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제국주의에서 밀소 냉전 시대로 옮아가는 그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게 자력이 아니라 외세에 의한 해방이었고요. 또 이제 친일 잔재성 청산이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미국과 결탁한 그 세력이 집권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벌였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니 뭐니 해도 20세기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고 예.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들에게 반공이라고 하는 이념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이 파고 들어가면은 6.25라는 엄청난 비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해가 될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6.25라고 하는 이 코리안 워가 이렇게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은 여순 사태에 있는 거죠. 예. 여순 사태에 있는 거고 여기서 고착된 냉전 질서가 이미 뭐냐면 이 분당 정권을 수립하고 이 그야말로 단독 정부가 그 수립되는 어떠한 이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이승만 정권은 이 여순 사태를 통해서 아주 확고한 통치 기반을 마련한 거죠. 통치 기반을 마련한 것이고 이 제주와 여순이 하나라고 하는 이 문제는 원래 그 제주를 진압한 것은 그 제주 구연대라는 건데 예. 그 구연대장이 제주도 문제를 굉장히 조화롭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조병욱이라는 사람이 그냥 가혹하게 잘라버리고 이 사람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바로 여수에 있는 14연대 연대장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이 제주 사태에 대한 아주 명료한 인식이 그 14연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도무지 이거를 우리는 여기 제주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민위원회의 정당한 요구고 이들은 뭐냐면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그 냉전 질서 고착이라든가 앞으로 전쟁 발발의 위험성이라는 걸 다 감지하고 이들은 의롭게 항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사태가 예. 번지게 된 거죠. 예.